혈관이 막히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정확히 찾아야 해결도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수사를 해볼 겁니다. 범인이 누구인지, 왜 지금까지 몰랐는지, 그리고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하나씩 풀어가겠습니다. 들깨가루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들깨가루를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물에 뿌리거나 국에 타서 드십니다. 건강에 좋다고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효과가 없는 걸까요? 혈압은 그대로이고 뱃살은 그대로입니다.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범인이 있습니다. 그 범인을 오늘 밝혀드리겠습니다. 청주에 사시는 배재순 선생님, 올해 69살이십니다. 초등학교 교사로 35년을 근무하시고 퇴직하셨습니다. 손녀 둘을 돌보면서 지내십니다.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입니다. 매일 아침 들깨가루를 한 숟가락씩 물에 타서 드셨습니다. 건강에 좋다는 유튜브 영상을 보고 시작하셨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혈압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허리둘레도 그대로였습니다. 검진 결과 중성지방 수치도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배 선생님은 답답하셨습니다. 분명히 좋다고 했는데 왜 안 되는 건지.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들깨가루 안에는 알파리놀렌산이라는 오메가3 지방산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이 혈관 내벽의 염증을 줄이고 중성지방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알파리놀렌산은 우리 몸에서 직접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APA나 DHA, 즉 활성 오메가3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전환율이 체내에서 고작 5%에서 15%에 불과합니다. 들깨가루 한 숟가락을 드셔도 실제로 혈관에 도달하는 오메가3는 그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게다가 오메가3는 지용성 성분입니다. 기름에 녹는 성분입니다. 물에 타서 드시면 거의 흡수되지 않습니다. 나물에 뿌려도 다른 지방 성분이 없으면 흡수율이 30% 수준에 머뭅니다. 70%는 그냥 배출됩니다. 배재순 선생님이 6개월을 드셔도 효과를 못 느끼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드시는 방법이 문제였던 겁니다. 범인은 들깨가루가 아니었습니다. 범인은 방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두 가지를 바꿔야 합니다. 첫째, 적절한 지방 성분이 있는 음식과 함께 드셔야 합니다. 그래야 오메가3가 제대로 흡수됩니다. 둘째, 들깨가루는 절대 고온에 오래 노출시키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들깨를 프라이팬에 볶아서 드십니다. 고소한 냄새가 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온에서 오래 볶으면 오메가3 지방산이 산화됩니다. 산화된 지방은 오히려 혈관에 해롭습니다. 고온으로 볶은 들깨가루의 오메가3 보존율은 생 들깨가루의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건강하게 드시려고 정성껏 볶으셨는데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들깨가루를 쓸 때는 생 들깨가루, 즉 볶지 않은 상태를 구매해서 사용하세요. 열이 있는 음식에는 불을 끄기 직전에 넣으세요. 그래야 열을 최소화하고 오메가3를 살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들깨가루를 제대로 쓰기 위한 조합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밝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과 함께 3가지 수사 결과를 공개합니다. 첫 번째, 내장 지방을 태우는 조합입니다. 두 번째, 새로운 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는 조합입니다. 세 번째, 이미 혈관에 쌓인 것을 청소하는 조합입니다. 이 3가지가 함께 작동할 때 비로소 들깨가루에 진짜 힘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조합 이야기 전에 한 가지를 먼저 짚어야 합니다. 내장 지방이 왜 문제인지, 혈관이 어떻게 막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우리가 왜 이 조합을 써야 하는지가 납득이 됩니다. 조금만 함께 걸어가 봅시다. 우리 몸에는 2종류의 지방이 있습니다. 피하 지방과 내장 지방입니다. 손으로 잡히는 살이 피하 지방입니다. 보기에 신경 쓰이지만 건강에 직접적인 위협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문제는 내장 지방입니다. 장기 주변을 감싸고 있는 지방입니다.
이 지방은 겉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허리 둘레가 크지 않아도 내장 지방이 많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마른 분도 내장 지방이 높을 수 있습니다. 내장 지방이 위험한 이유는 활성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내장 지방은 염증 물질을 분비합니다. 이 염증 물질이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돌면서 혈관 내벽을 공격합니다. 혈관 내벽에 작은 상처가 생깁니다. 그 상처 위에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달라붙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덩어리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커집니다. 혈관이 좁아집니다. 이것이 죽상동맥경화증입니다. 대한비만학회 2024년 자료에 따르면 50대 이상 한국인 남성의 52.4%, 여성의 46.8%가 복부 비만에 해당합니다. 2명 중 1명꼴입니다. 이미 절반의 우리 세대가 내장지방 위험 구간에 있다는 뜻입니다. 광양에 사시는 정덕수 선생님, 72살이십니다. 제철소에서 30년 일하시고 퇴직하셨습니다. 담배도 5년 전에 끊으셨고 술도 거의 안 드십니다. 건강검진에서 경동맥 초음파를 찍었습니다. 혈관이 48% 좁아져 있었습니다. 정 선생님이 물으셨습니다. 담배도 끊고 술도 안 마시는데 왜 혈관이 막힌 건가요? 의사가 답했습니다. 내장 지방이 문제입니다. 정 선생님 허리 둘레는 92cm였습니다. 겉으로 심하게 뚱뚱해 보이지 않지만 내장 지방이 기준치를 넘어 있었습니다. 나쁜 습관을 끊어도 내장 지방이 남아 있으면 혈관은 계속 공격을 받습니다. 혈관이 막히는 과정을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증상이 없습니다. 혈관이 20에서 30% 좁아져도 느끼지 못합니다. 50%가 넘어가면 계단 오를 때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그때도 나이 탓이라고 넘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70% 이상 막히면 안정을 취해도 가슴이 아픕니다. 그리고 혈장이 생겨 완전히 막히면 그 순간이 심근경색이거나 뇌졸중입니다. 예방이 유일한 답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3가지 수사 결과를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수사 결과 첫 번째입니다. 내장 지방을 태우는 범인 잡기. 들깨가루와 식초, 무채, 무침입니다. 무라는 채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겨울 김장 때 쓰거나 국 끓일 때 넣는 재료 정도로 여기십니까? 그런데 무 안에는 이소티오시아네이트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세포 안에서 열 생산을 높이는 효소 경로를 자극합니다. 쉽게 말하면 난방 온도를 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방이 따뜻해질수록 에너지를 더 쓰듯이 이소티오시아네이트가 활성화되면 몸이 칼로리를 더 태웁니다. 내장 지방이 에너지원으로 쓰이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소티오시아네이트는 생무에서만 활성화됩니다. 열을 가하면 파괴됩니다. 무를 익혀 드시면 이 성분이 사라집니다. 무는 생으로 채를 썰어서 드셔야 합니다. 여기에 식초가 더해집니다. 식초 안의 초산은 지방 합성 효소의 활동을 억제합니다. 새로운 지방이 만들어지는 속도를 늦추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미 저장된 체지방을 에너지원으로 먼저 쓰도록 몸의 우선순위를 바꿉니다. 오래 묵은 물건을 먼저 꺼내 쓰듯이 오래 쌓인 내장지방부터 태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식초는 언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타이밍이 있습니다. 식사 중이나 식사 30분 이내에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가 가장 큽니다. 반대로 공복에 드시면 위 점막에 직접 닿아서 속이 쓰릴 수 있습니다.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특히 주의하세요. 반드시 식사와 함께 드시거나 식사 직후에 드세요. 들깨가루가 더해지면 효과가 겹칩니다. 들깨가루의 좋은 지방이 이소티오시아네이트의 흡수를 도웁니다. 그리고 오메가3가 혈과 내벽의 염증을 줄입니다. 지방을 태우는 동시에 혈관을 청소하는 겁니다. 만드는 방법입니다. 무 200g을 껍질째 챘습니다. 껍질 바로 아래에
이소티오시아네이트가 가장 많습니다. 속보다 껍질 쪽이 이 성분을 더 많이 담고 있습니다. 껍질을 벗기면 효과가 줄어듭니다.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쓰세요. 채 썬 무에 식초 2큰술, 꿀 1큰술을 넣어 버무립니다. 설탕이 걱정되시면 알룰로스를 쓰셔도 됩니다. 10분에서 15분 정도 두면 무에서 수분이 나옵니다. 이 수분을 가볍게 짜내고 생 들깨가루 3큰술을 넣어 버무립니다. 들깨가루는 볶지 않은 생 들깨가루를 쓰세요. 볶으면 오메가3가 산화됩니다. 춘천에서 소규모 반찬가게를 운영하시는 오서릉님은 반찬가게에서 일하며 서둘러야 하신다고 여천에서 소규모 반찬가게를 운영하시는 오선희 선생님 66살이십니다. 오래 서서 일하다 보니 체중이 늘었고 허리둘레가 91cm까지 됐습니다. 점심 저녁 반찬으로 식초 무채 무침을 직접 만들어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사흘째부터 식후 배 팽만감이 줄었습니다. 닷새 뒤엔 바지 허리가 조금 헐거워지는 걸 느끼셨습니다. 2주 후 혈액 검사에서 중성지방이 내려간 것을 확인하셨습니다. 오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반찬 만드는 사람인데 이 반찬이 약인 줄 몰랐네요. 수사 결과 2번째입니다. 새로운 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는 범인 잡기, 들깨가루와 삶은 양배추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장에서 소화가 일어납니다.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담즙 나와서 지방을 잘게 쪼갭니다. 쪼개지지 않았거나 줄아와서 지방을 잘게 쪼갭니다. 쪼개진 지방이 장벽으로 흡수됩니다. 혈액으로 들어갑니다. 혈관 안을 돌다가 내장에 쌓입니다. 이 흡수 과정을 원천 차단하면 어떻게 될까요? 양배추의 식이섬유가 바로 이 역할을 합니다. 양배추에는 100g당 2.5g의 식이섬유가 들어있습니다. 이 식이섬유가 장 안에서 담즙과 결합합니다. 담즙을 붙잡아 버립니다. 담즙이 일을 못하면 지방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고 대변으로 배출됩니다. 빗자루가 바닥을 쓸듯이 양배추가 지방을 쓸어내는 것입니다. 동시에 콜레스테롤 흡수도 막아서 혈관 벽에 쌓이는 것을 줄입니다. 양배추 비타민 K는 혈관 내벽에 생긴 작은 상처를 회복시킵니다. 혈관 염증이 줄어듭니다. 비타민 U는 위장 점막을 보호합니다. 속이 거북하신 분들에게 양배추가 위장을 달래주는 이유입니다. 여기에 들깨가루 소스가 더해집니다. 들깨가루의 좋은 지방이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배가 꽉 차 있으면 간식을 찾지 않게 됩니다. 탄수화물 과잉 섭취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남는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전환되는 고리를 끊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양배추는 반드시 삶거나 쪄서 드세요. 생으로 드시면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가스가 차거나 더부룩할 수 있습니다. 적당히 부드럽게 익히면 소화도 잘 되고 양도 더 많이 드실 수 있습니다. 소스 만드는 방법입니다. 생 들깨가루 2큰술, 꿀 1큰술, 된장 반 큰술을 섞습니다. 물 1큰술을 더해서 농도를 조절합니다. 된장 대신 간장을 쓰셔도 되지만 나트륨이 더 많으니 양을 줄이세요. 찐 양배추에 이 소스를 찍어 드세요. 목포에 사시는 문영숙 선생님 70살이십니다. 어부인 남편과 함께 평생 바닷가에서 사셨습니다. 짜게 드시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고 혈압도 경계 수준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식사 전에 찐 양배추 2~3장에 들깨가루 소스를 찍어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검진해서 총 콜레스테롤이 내려갔습니다. 문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이어트 한다고 굶지 않아도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싶었습니다. 수사 결과 3번째입니다. 이미 혈관에 쌓인 것을 청소하는 범인 잡기, 들깨가루와 미역국입니다. 미역을 바다에서 나는 채소 정도로만 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국 끓일 때 쓰는 재료 정도로 여기십니다. 그런데 미역 안에는 알긴산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알긴산은 혈액 안에 녹아있는 나트륨과 중성지방에 달라붙는 성질이 있습니다. 자석이 철 조각을 끌어당기듯이 알긴산이 혈액 속 노폐물을 붙잡아서 몸 밖으로 끌고 나갑니다. 나트륨이 줄어들면 혈압이 내려갑니다. 중성지방이 줄어들면 혈관 벽에 쌓이는 것이 적어집니다. 혈관이 조금씩 넓어집니다. 미역에는 후코잔틴이라는 성분도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서 후코잔틴이 내장지방세포의 열 생산 단백질을 활성화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초기 동물 실험에서는 효과가 매우 두드러졌습니다. 그러나 인체를 대상으로 한 최근 임상 연구들을 보면 효과는 있지만 동물 실험만큼 극적이지는 않습니다. 2023년 영양소 학술지 리뷰에서도 인체 대상 효과는 인정되지만 절제된 기대가 적절하다고 했습니다. 효과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미역을 꾸준히 드시면 내장지방 관리에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단, 기적을 기대하기보다는 꾸준한 습관의 일부로 포함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들깨가루가 더해지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알긴산과 후코잔틴은 지용성 성분입니다. 물에만 끓이면 흡수율이 낮습니다. 들깨가루의 좋은 지방이 이 성분들을 감싸서 흡수를 돕습니다. 동시에 들깨가루의 오메가3가 혈소판이 뭉치는 것을 막아 혈장이 생기기 어려운 환경을 만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프론티어스 인 뉴트리션 저널에 실린 연구에서 들깨가루의 식이섬유가 장안의 유익균, 즉 프로바이오틱스의 먹이가 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유익균이 늘어나면 장 점막이 튼튼해집니다. 장 누수가 줄어듭니다. 장 누수가 있으면 독소가 혈액으로 들어가 내장 지방의 염증을 악화시킵니다. 들깨가루가 이 경로 자체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들깨가루의 역할이 단순히 오메가3를 공급하는 것을 넘어서 장과 혈관을 연결하는 경로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최근 연구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미역국 만드는 방법입니다. 마른 미역 20g을 찬물에 10분 정도 불립니다. 뜨거운 물에 불리면 영양소가 빠져나갑니다. 불린 미역을 냄비에 넣고 물 2컵을 부어 끓입니다. 중불로 10분 정도 끓인 뒤 국간장 1큰술로 간을 합니다. 간을 너무 짜게 하지 마세요. 싱겁게 드실수록 알긴산 효과가 살아납니다. 불을 끄기 직전에 생 들깨가루 3큰술을 넣고 한 번만 저은 뒤 바로 불을 끄세요. 들깨가루는 열에 오래 노출되면 오메가3가 산화됩니다. 진주에 사시는 한성진 선생님, 75살이십니다. 약국을 30년 운영하셨습니다. 건강식품에 대해 회의적이신 분입니다. 과학적 근거가 없으면 믿지 않으십니다. 혈압이 높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경계 수준에 있어서 약을 쓰기 전에 식이요법을 해보려 하셨습니다. 들깨 미역국의 알긴산 작용 원리를 설명드렸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기전이 납득된다고 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한 그릇씩아. 맛이 좀 낡았지만 급하게 시작하신 만큼 중증의 이상 반응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씩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검진에서 수축기 혈압이 10 이상 내려갔고 총 콜레스테롤도 의미 있게 줄었습니다. 한성진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전이 맞으면 결과도 나오는구나. 내장 지방이 어떻게 혈관을 공격하는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과정을 이해하시면 왜 3가지 조합이 필요한지가 더 명확해집니다. 내장 지방은 단순히 배 주변에 쌓인 지방 덩어리가 아닙니다. 내장 지방 세포 하나하나가 실제로 활성 상태로 존재합니다.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을 계속 분비합니다. 인터루킨, 종양괴사인자 같은 이름들입니다. 복잡한 이름이지만 쉽게 말하면 혈관을 공격하는 신호 물질들입니다. 이 물질들이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돌면서 혈관 내벽세포에 달라붙습니다. 혈관 내벽이 자극을 받으면 내벽세포 사이의 간격이 벌어집니다.
그 틈 사이로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이 파고듭니다. 혈관 내벽 안쪽으로 들어간 LDL은 산화됩니다. 산화된 LDL을 처리하기 위해 면역세포인 대식세포가 달려듭니다. 대식세포가 산화된 LDL을 잡아먹으면서 거품세포가 됩니다. 이 거품세포들이 쌓이면서 혈관 내벽에 노란 줄무늬가 생깁니다. 이것이 죽상경화증의 시작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거품세포 위에 섬유 조직이 쌓입니다. 혈관이 좁아집니다. 혈류 저항이 높아집니다. 심장이 더 강하게 펌프질해야 피가 흐릅니다. 혈압이 올라갑니다. 어느 순간 섬유 조직 위를 덮고 있던 막이 터집니다. 그 자리에 피가 굳어서 혈전이 생깁니다. 혈관이 완전히 막힙니다. 이 순간이 심근경색 또는 뇌졸중입니다. 이 과정이 수년에서 수십 년에 걸쳐 조용히 진행됩니다. 아무 증상이 없습니다. 우리 여러분 중 혈관 상태를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방을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들깨가루의 오메가3는 이 과정의 여러 단계에서 작용합니다. 첫 번째 단계, 내장지방 세포에서 나오는 염증 물질을 줄입니다. 오메가3는 항염증 지방산입니다. 혈관 내벽이 자극을 덜 받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 혈소판이 뭉치는 것을 억제합니다. 혈전이 형성되기 어렵게 만듭니다. 세 번째 단계, 중성지방을 낮춥니다. 혈관 안에 지방이 적어지면 내벽에 붙는 양도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 효과들이 제대로 나타나려면 오메가3가 혈액 안에 충분히 공급돼야 합니다. 그래서 흡수율을 높이는 조합이 필요한 것입니다. 들깨가루 단독으로는 이 모든 경로를 충분히 채울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 조합이 왜 효과적인지가 더 명확해집니다. 식초무채 무침은 내장지방을 줄여서 염증 물질의 원천을 차단합니다. 삶은 양배추는 새로운 지방이 혈관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습니다. 미역국은 이미 혈액 안에 있는 나트륨과 중성지방을 흡착해서 제거합니다. 그리고 들깨가루는 이 모든 것에 더해져서 흡수를 돕고 오메가3를 공급합니다. 세 방향에서 동시에 혈관을 지키는 것입니다. 실제로 변화가 나타나는 순서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흘에서 닷새 사이에 첫 번째 변화가 옵니다. 장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양배추와 미역의 식이섬유가 장을 청소하면서 배변이 시원해집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배가 덜 빵빵합니다. 식후 팽만감이 줄어듭니다. 일주일 전으로 두 번째 변화가 옵니다. 순환이 개선됩니다. 손발이 따뜻해집니다. 종아리 저림이 줄어듭니다.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찹니다. 2주 후에 세 번째 변화가 옵니다. 혈액 수치에서 변화가 나타납니다. 중성지방이 내려가고 혈압이 안정됩니다. 이 시점에서 병원 검사를 받으시면 수치 변화를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 달 이상 꾸준히 하시면 허리 둘레가 줄어드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바지 허리가 헐거워집니다. 복부 CT 검사를 하시면 내장지방 면적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변화의 속도는 개인마다 다릅니다. 처음에 내장지방이 얼마나 많은지, 다른 식습관이 어떤지, 활동량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빠른 분들은 2주 만에 극적인 변화를 느끼시고 느린 분들은 한 달 이상이 걸리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일주일 하고 그만두면 효과가 없습니다. 최소 한 달, 이상적으로는 석 달을 목표로 하시면 분명한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현실적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음식만으로 혈관 질환을 완전히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조합은 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지 약을 대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혈압약이나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는 분들은 임의로 약을 중단하지 마세요. 식단 변화로 수치가 좋아지면 담당 의사와 상담해서 약 용량을 조정하는 방식이 올바릅니다. 그리고 정기검진을 빠지지 마세요. 1년에 한 번 혈액검사와 혈압 측정, 그리고 필요하다면 경동맥 초음파. 이것이 혈관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패입니다. 음식으로 관리하고 검진으로 확인하는 것.
이 두 가지를 함께 하세요. 우리 여러분 모두가 맑은 혈관으로 건강하게 오래 사시기를 바랍니다. 손주들 재롱 보시고 가족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시고 하고 싶은 것 하시면서 사시는 것. 그것을 위해 오늘 이 작은 변화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3가지 수사 결과를 모두 공개했습니다. 이제 드시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것도 잘못 쓰면 독이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미장이 약하신 분들입니다. 식초는 산성입니다. 위 점막이 예민하신 분들은 속이 쓰릴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식사와 함께 드세요. 공복에는 드시지 마세요. 식초 양을 1큰술로 줄이고 꿀을 1큰술 더 넣으면 위장 자극이 줄어듭니다. 양배추도 생으로 드시면 가스가 찰 수 있습니다. 꼭 익혀서 드세요. 두 번째입니다.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입니다. 미역에는 칼륨이 많습니다. 신장 기능이 정상일 때는 칼륨을 소변으로 잘 배출합니다. 그런데 신장이 약하면 칼륨이 혈액 안에 쌓일 수 있습니다. 혈중 칼륨이 너무 높아지면 심장 리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 저하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미역 양을 절반으로 줄이거나 드시기 전에 담당 의사와 꼭 상담하세요. 3번째입니다.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입니다. 미역의 알긴산과 식초의 초산 모두 혈압을 낮추는 작용을 합니다. 혈압약과 함께 드시면 혈압이 지나치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아침에 혈압약을 드셨다면 최소 2시간 뒤에 미역국이나 식초 무채 무침을 드세요. 아침 저녁으로 혈압을 측정하면서 드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수축기 혈압이 90 미만으로 내려가면 어지럽고 기운이 빠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즉시 담당 의사와 상담하세요. 4번째입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미역에는 요오드가 많습니다.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 재료입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으면 호르몬이 이미 과다 분비되고 있습니다. 미역을 많이 드시면 증상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2번 이하로 제한하세요. 5번째입니다.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입니다. 양배추의 비타민 K는 혈액 응고를 촉진합니다.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은 비타민 K 섭취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양배추를 갑자기 많이 드시면 약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2-3번 소량씩 드시고 담당 의사와 상담하세요. 6번째입니다.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입니다. 식초는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혈당 강화제와 함께 드시면 저혈당이 올 수 있습니다. 식사 전후로 혈당을 확인하면서 드세요. 어지럽거나 식은땀이 나면 저혈당 신호입니다. 사탕이나 주스로 혈당을 빠르게 올리세요. 이 주의사항들이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핵심은 간단합니다. 음식으로 드시는 것이니 처음부터 소량씩 시작하세요.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시면서 늘리세요. 이상한 느낌이 들면 멈추고 상담하세요. 이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수사한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들깨가루가 왜 단독으로는 효과가 약한가? 왜냐하면 알파리놀렌산의 체내 전환율이 5%에서 15%에 불과하고 지용성 성분이라 지방과 함께 먹어야 흡수되기 때문입니다. 볶으면 오메가3가 산화되어 효과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 답은 3가지 조합이었습니다. 들깨가루와 식초 무채 무침. 무의 이소티오시아네이트가 대사를 높이고 식초의 초산이 지방 합성을 억제합니다. 내장 지방을 태우는 조합입니다. 들깨가루와 삶은 양배추. 양배추 식이섬유가 담즙을 붙잡아 지방 흡수를 차단합니다. 새로운 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는 조합입니다. 들깨가루와 미역국. 알긴산이 나트륨과 중성지방을 혈액에서 제거하고 들깨가루 식이섬유가 장내 유익균을 늘려 장 누수를 막습니다. 이미 혈관에 쌓인 것을 청소하는 조합입니다. 이 3가지는 각각 다른 정도로 작용합니다. 하나를 하면 하나의 경로가 열립니다. 2가지를 하면 2 경로가 열립니다.
세 가지 모두 하면 세 경로가 동시에 열립니다. 처음부터 세 가지 다 하려고 하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부터 시작하세요. 냉장고에 있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무가 있으면 무채 무침을, 양배추가 있으면 찐 양배추를, 미역이 있으면 미역국을 드세요. 들깨가루 한 봉지만 있으면 셋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이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나라 살림 살아내느라 내 건강을 뒤로 미루셨을 겁니다. 이제 우리 건강은 챙길 때입니다. 손주들과 오래 함께 계시려면 혈관이 맑아야 합니다. 몸이 가벼워야 합니다. 들깨가루 한 봉지, 무 하나, 양배추 반 통, 마른 미역 한 봉지, 이것이 전부입니다. 마트에서 25,000원이면 일주일치가 됩니다. 비싼 영양제도 복잡한 운동 프로그램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 가까이에 있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혈관 걱정이 있으신 분, 뱃살 고민이 있으신 분께 전해주세요. 그분의 혈관을 지키는 작은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혈관이 맑고 깨끗하게 흐르는 날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오늘 수사 결과를 기억하세요. 범인은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답은 여러분 손에 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계십시오. 오늘 드린 내용은 건강정보 전달 목적이며 의학적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혈압약이나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시거나 신장 기능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먼저 상담하신 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수사한 것처럼 문제의 진짜 원인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들깨가루를 먹어도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포기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방법이 틀렸던 것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방법을 바꾸면 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 노력할 때 혼자 하는 것과 함께 하는 것은 지속률이 다릅니다. 가족과 함께, 이웃과 함께, 같은 고민을 가진 분들과 함께하면 훨씬 오래 지속됩니다. 배우자와 함께 드세요. 자녀들에게 이 방법을 알려주세요. 이웃 어르신과 함께 만들어 보세요. 혼자 드시는 것보다 누군가와 함께 드실 때 꾸준함이 생깁니다. 그리고 작은 변화라도 발견하시면 기억하세요. 배가 조금 편해졌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조금 가볍다. 계단 오를 때 숨이 덜 찬다. 이 작은 신호들이 우리 몸이 보내는 감사 인사입니다. 변화를 알아차릴수록 다음 날도 계속하고 싶어집니다. 우리 몸은 반드시 응답합니다. 다만 조금 시간이 필요할 뿐입니다. 세 가지 조합 이야기를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실제로 드실 때 궁금하실 것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들깨가루에 대해 더 알아보겠습니다. 들깨가루와 아마씨가루 중에 어느 것이 더 좋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두 가지 모두 알파리놀렌산이 풍부합니다. 아마씨에는 알파리놀렌산이 55%에서 65% 들어있고 들깨에는 60%에서 70% 정도 들어있습니다. 오메가3 함량만 보면 비슷합니다. 그런데 들깨가루가 우리 음식과 훨씬 잘 어울립니다. 나물에도 맞고 된장국에도 맞고 무침에도 잘 어울립니다. 아마씨 가루는 맛이 생소해서 한식에 익숙하신 분들은 드시기 불편할 수 있습니다. 효과는 비슷하되 우리 입맛에 맞는 들깨가루가 실천하기 훨씬 쉽습니다. 들깨가루 보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들깨가루는 공기에 노출되면 산화됩니다. 고소한 냄새가 아니라 비린내나 쉰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 이미 산화된 것입니다. 산화된 기름은 혈관에 오히려 해롭습니다. 개봉 후에는 반드시 냉동 보관하세요. 냉장고가 아니라 냉동실입니다. 냉동 보관하면 석 달까지 신선하게 쓸 수 있습니다. 냉동한 들깨가루는 잘 굳지 않아서 꺼내서 바로 쓸 수 있습니다. 밀폐 용기에 넣어서 공기를 최대한 차단하세요.
식초 이야기를 좀 더 드리겠습니다. 식초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현미식초, 사과식초, 감식초, 흑초 등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식초든 초산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쓰셔도 됩니다. 단,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료용 식초, 흔히 마시는 흑초 음료 같은 것은 피하세요. 당분이 너무 많습니다. 순수하게 발효된 식초를 고르세요. 감식초는 특히 초산 함량이 높고 맛이 부드러워서 처음 드시는 분들이 먹기 편합니다. 사과식초는 달콤한 향이 있어서 무채무침에 특히 잘 어울립니다. 현미식초는 가장 기본적인 식초로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세 가지 조합 사이에서 어떻게 순서를 정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세 가지 중 하나만 선택하신다면 미역국을 추천합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미역국은 아침 식사로 바로 대신할 수 있어서 별도로 만드는 부담이 적습니다. 두 번째, 알긴산이 혈액 안의 나트륨을 제거하는 효과가 빠르게 나타납니다. 혈압이 높으신 분들, 짜게 드시는 습관이 있으신 분들에게 특히 효과적입니다. 두 가지를 선택하신다면 미역국에 식초 무채 무침을 더하세요. 미역국이 혈관을 청소하는 동안 식초 무채 무침이 내장 지방을 태웁니다. 두 개의 경로가 동시에 열립니다. 세 가지 모두 하신다면 가장 이상적입니다. 아침에 미역국, 점심이나 저녁 반찬으로 식초 무채 무침, 이틀에 한 번 찐 양배추 소스, 이렇게 나눠서 하시면 매일 새로 만드는 부담 없이 꾸준히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중에 혈관 상태가 걱정되시는 분들에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혈관 건강은 검사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내과나 가정의학과에서 혈액 검사를 받으시면 총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LDL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수치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경동맥 초음파를 더하면 혈관이 얼마나 좁아졌는지 직접 볼 수 있습니다. 경동맥은 목 옆에 있는 혈관으로 뇌로 피를 보내는 중요한 혈관입니다. 이 혈관의 두께를 보면 전신혈관 상태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혈압도 직접 재보세요. 가정용 혈압계가 있으시면 아침에 일어난 뒤 화장실을 다녀오고 나서 안정된 상태에서 재세요. 수축기 혈압이 135를 넘거나 이완기가 85를 넘으면 고혈압 주의 구간입니다. 이런 분들은 특히 식단 변화와 함께 전문의 상담을 병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장 지방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허리 둘레를 재보세요. 남성은 90cm, 여성은 85cm를 넘으면 복부 비만에 해당합니다. 기준을 넘으신 분들은 지금 당장 오늘 말씀드린 조합 중 하나를 시작하시기를 권합니다. 음식으로만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드린 세 가지 조합은 약을 대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약이 필요하신 분은 약을 드시면서 이 조합을 병행하세요. 식습관 변화가 약의 효과를 높이고 부작용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운동도 함께 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매일 20분에서 30분 걷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내장지방 감소에 도움이 됩니다. 들깨가루 하나가 이렇게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조합입니다. 같이 쓰는 음식이 들깨가루의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수사한 세 가지 조합이 바로 그 열쇠입니다. 들깨가루는 냉동실에서, 모와 양배추와 미역은 냉장고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한 재료도 비싼 영양제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 가까이에 있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세대는 어려운 시절을 다 이겨냈습니다. 이 작은 식습관 하나도 분명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함께 건강해집시다. 조합을 드실 때 함께 생각하셔야 할 것들이 더 있습니다. 오늘 드린 세 가지 조합이 효과를 내려면 다른 식습관도 함께 바꿔야 합니다. 혈관을 고치려고 하는 쪽에서 열심히 일하는 동안 반대쪽에서 계속 혈관을 망가뜨리는 일이 있으면 효과가 절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소금을 줄이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의 식습관에서 나트륨 과잉은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입니다. 된장국, 김치, 간장, 젓갈, 각각은 조금씩이지만 하루에 다 합치면 나트륨이 상당합니다.
세계보건기구 권장량은 하루 2000mg입니다. 우리나라 어르신들의 평균 섭취량은 그 2배에 가깝습니다. 나트륨이 많으면 혈관 안 수분이 늘어납니다. 혈압이 오릅니다. 신장이 나트륨을 걸러내기 위해 더 많이 일해야 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국은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국물은 절반만 드세요. 김치는 한 끼에 한두 조각으로 줄이세요. 양념을 할 때 간장이나 소금을 평소보다 3분의 2로 줄여보세요. 처음에는 싱겁게 느껴질 수 있지만 2주만 지나면 혀가 적응됩니다. 오히려 나중에는 예전의 간이 너무 짜게 느껴집니다. 두 번째로 가공식품을 줄이는 것입니다. 라면, 햄, 소시지, 통조림, 인스턴트 곡물. 이 음식들에는 나트륨 외에도 인산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인산은 혈관 벽에 달라붙어서 혈관을 딱딱하게 만듭니다. 혈관 탄력이 줄어들면 혈압이 오르고 혈관이 쉽게 손상됩니다. 가공식품을 완전히 끊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드시는 횟수를 지금의 절반으로 줄이는 것만으로도 혈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로 식사 속도를 늦추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는 빨리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하면서 바쁘게 사시다 보니 밥 먹는 시간을 아끼셨을 겁니다. 그런데 빨리 드시면 포만감이 오기 전에 이미 과식하게 됩니다. 뇌가 배부르다는 신호를 받는데 20분 정도가 걸리기 때문입니다. 한 번 씹고 삼키는 것을 2번, 3번으로 늘려보세요. 젓가락을 한 번 들었다 내려놓고 드세요. 천천히 드시면 같은 양으로도 더 배불러지고 탄수화물 과잉 섭취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네 번째로 당분이 많은 음료를 줄이는 것입니다. 요즘 달콤한 음료가 정말 많습니다. 건강음료라고 나와 있는 것들도 당이 많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일 주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통과일에는 식이섬유가 있어서 당이 천천히 흡수되지만 주스는 당분만 있어서 혈당이 빠르게 올라갑니다. 물이나 보리차, 녹차를 주된 음료로 하시고 달콤한 음료는 가끔 드시는 것으로 바꾸세요. 이런 식습관 변화와 오늘 드린 3가지 조합을 함께 하시면 효과가 훨씬 빠르게 나타납니다. 한 가지를 바꾸는 것도 좋지만 여러 가지를 조금씩 바꾸면 효과가 곱해져집니다. 운동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습관 변화만큼이나 운동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쑤시고 숨이 차서 운동하기 어렵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완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부담 없는 것부터 시작하시기를 권합니다. 가장 쉬운 것은 걷기입니다. 매일 20분만 걸으세요. 처음에는 집 앞 한 블록이면 충분합니다. 걷기가 힘드시면 의자에 앉아서 발목을 돌리거나 다리를 들었다 내리는 동작을 하세요. 이것만으로도 하체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하체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심장이 더 효율적으로 일합니다. 전신 혈액순환이 개선됩니다. 걸으실 수 있는 분들은 식사 후 30분 뒤에 걸으시는 것이 특히 좋습니다. 식후 혈당 스파이크를 줄이고 칼로리 소비를 높입니다. 운동이 힘드신 분들도 이것만큼은 해보세요. 식사 후 바로 눕지 말고 실내에서 천천히 걸어 다니거나 스트레칭을 하세요.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 나이에 운동선수처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움직이지 않으면 혈액순환이 떨어집니다. 내장 지방이 빠지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것, 그것이 혈관을 지키는 2번째 기둥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한 수사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범인을 찾았습니다. 들깨가루가 효과가 없던 범인은 방법이었습니다. 들깨가루를 물에 타거나 나물에 뿌리는 방식은 오메가3 흡수율이 30%에 불과합니다. 볶은 들깨가루는 오메가3가 절반 이상 파괴됩니다. 조합 없이는 내장 지방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3가지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첫 번째, 들깨가루와 식초무채 무침.
무의 이소티오시아네이트가 대사를 높이고 식초의 초산이 지방 합성을 억제합니다. 내장 지방을 태우는 조합입니다. 무 200g, 식초 2큰술, 꿀 1큰술, 생 들깨가루 3큰술. 식사와 함께 드세요. 두 번째, 들깨가루와 삶은 양배추. 양배추 식이섬유가 담즙을 잡아서 지방 흡수를 막습니다. 새로운 지방이 혈관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차단합니다. 양배추 2-3장, 찜기에 5분, 들깨가루 된장 소스를 찍어 드세요. 세 번째, 들깨가루와 미역국. 알긴산이 혈액 속 나트륨과 중성지방을 흡착하고 들깨가루 식이섬유가 장내 유익균을 키워 장 누수를 막습니다. 마른 미역 20g, 불 끄기 직전에 생 들깨가루 3큰술. 싱겁게 드세요. 우리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것이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혈관 걱정이 있으시거나, 뱃살이 신경 쓰이시거나, 혈압이 마음에 걸리시거나, 어떤 이유든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오늘부터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세요. 무가 있으면 오늘 저녁 식초 무채 무침을 만드세요. 양배추가 있으면 찜기에 쪄서 들깨가루 소스를 만드세요. 미역이 있으면 내일 아침 미역국을 끓이세요. 들깨가루는 마트에서 한 봉지만 사면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것이 내일로 미루는 것보다 혈관에는 하루가 다릅니다. 우리 가족들 곁에서, 손주들 곁에서 건강하게 오래 계세요. 오늘 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혈관을 지키는 작은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건강해집시다.